손혜원 의원께서 전화로 출연하게 되시면 사실은 제가 수다쟁이인데, 제가 수다쟁이로서 수다쟁이 얘기를 해야, 수다쟁이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혜원 의원님께 이게 전화가 딱 연결이 되면 사실 저는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말할 기회가 없고, 손혜원 의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럴까 하고 전부터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일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 방송에 이렇게 시골 사랑방에 이렇게 오시냐? 응? 사람도 몇 명 없는데, 큰 데도 많은데 왜 여기 오시냐 이렇게 여쭤보기에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비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여쭤본 적은 없는데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지금 저희 방에 지금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숫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 소수의 숫자이신 분들이 사실은 전 채널에 퍼져가지고 각 채널에서 지금 한가닥들 하시는 적극 참여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정 넘치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어떤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세요. 희한하게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모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오시면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본인의 이번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시고요. 설명하시고 싶은 것도 있으시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결문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일반 제가 다른 판결문들 같은 경우에 많아봤자 5장, 뭐 6장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한 장짜리도 봤고요. 2장짜리도 봤는데 이런 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프린트 뽑았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컴퓨터상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웹상으로 볼 상황이 아니어서 프린트를 뽑았는데 총 54페이지고요. 이렇습니다. 최강권을 냈더라고요. 최강권을 냈어요. 판결문을. 하지만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본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이 판결문을 기반으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고, 그리고 꼼꼼하게 여쭤볼 작정입니다. 여쭤봐서 내일부터 내일 저녁 10시, 9시부터 재방송이 시작하기 때문에 9시부터 제 수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제 수다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고요. 1시간 동안 제 수다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손혜원 의원께서 직접 전화로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께서 답을 하시고 답을 하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어떻게 된 거고 앞뒤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해요. 매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저는 뭐 제 사정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혜원 의원께서 뭐 바쁘신 일이 있거나 뭐 미팅이 있으시거나 지방을 내려가셨거나 무슨 방송을 참여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그런 이 판결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에 앞서서 오늘 잠깐 사전 에필로그, 에필로그 하죠. 에필로그라고 하죠. 이 재판을 둘러싼 배경 중에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검사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일, 김영일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이 당시에 처음에 기소를 할 때는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어요. 이게 서울 남부지검으로 배당이 되어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형사 6부인가? 형사 5부인가? 거기에서 지금 다뤘거든요. 거기 부장검사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딴 데가 있어요. 대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전에 한번 김영일 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몇 가지가 더 애드가 됐어요.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마쳤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영일 검사예요. 김영일 검사가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이 손혜원 의원의 재판을 기소했던 기소검사입니다. 기소검사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고요. 수사를 지휘하고 이 모든 어떤 논리를 세우고 기소장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김영일 검사가 한 거예요. 대검찰청, 현재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 1담당관입니다. 대검찰청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있어요. 예. 뭐 하는 데냐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검찰들이 잡아 올리는 모든 어떤 그런 수사 정보들이 취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사정보 담당관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수집하는 일을 하고요. 한 명은 그것을 검증하는 일을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말은 수집하고 검증한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가지고 둘 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계속해서 모으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찰의 어떤 그런 힘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전을 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황희석 최고가 검찰 알바에서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도 이번에 그 대검에 내린 어떤 그런 그 대검 그 업무를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폐쇄 혹은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황희석 최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 의견이에요. 광주 실내시효고등학교 출신이네요. 예. 김남국 의원의 선배예요. 김남국 우리 꾹 의원이 광주 실내시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그 학교 선배예요. 후배가 선배보다 훨씬 낫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성대 나왔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이 기소장을 쓸 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육부 부장일 때 그 서울 남부지검으로 배당된 이 사건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맡았던 사건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홍문종 의원이 있어요. 저기 그 한나라당에 홍문종이라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기업 뇌물수수 및 교부 횡령 의혹 수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원래 홍문종을 누가 고발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무슨 홍문종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뭐냐면은 그 다른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나라당에 그 다른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다른 의원이 뇌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공천을 받으려고 뇌물을 바친 거예요, 뇌물을. 근데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홍문정 건이 나온 겁니다. 그거 수사하다가 홍문정 건이 나와가지고 첩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인지수사로 수사를 해가지고 요 사건을 맡았어요. 요 사건을. 요거 아직도 1심이 안 끝났습니다. 이거 2018년도 거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 결판 안 났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 결판 안 났습니다. 홍문종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검찰이 쥐고 있는 지금 미통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금 건들이 아직도 지금 재판도 안 들어가고 어떤 건 2심도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지지직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왜일까요? 저는 왜일까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현재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지금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열차게 몰아붙여가지고 유죄를 끌어내고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왜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왜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아직도 2심 중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수사. 요거 담당 검사입니다. 어떻게 됐죠? 손방망이 처벌 나왔죠? 죄다 집행유예 나와가지고. 그죠? 예. 이것도 우리 성에 안 맞게 지은 죄에 비해서 손방망이 처벌됐습니다. 이 사건. 김성태, 예, 여기 울고 계시는 분.
우리 성태형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뽑은, 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성태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피의사실 공표 지금 팻말 들고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우리 재원이, 가뜩이나 아들이 속썩여서 아들 때문에도 죽겠는데, 아, 우리 성태형이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뒤에서 진짜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정말 가슴 아픈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라고 봐요. 예. 우리 성태형이 끈 떨어지고, 힘도 없고, 곧 검찰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좆되게 생겼는데, 예.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도 안 되는데, 요 뒤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말하는 건 싸가지 없어도, 예. 말하는 건 싸가지 없어도, 저는 이런 의리에 대한 진정성은 있다. 아, 이게 조폭의 의리든, 뭔 의리가 되었든, 자기 아들에 대한 의리가 되었든, 이 성태형에 대한 의리가 되었든, 저는 이 장제원의 어떤 의리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이거는 진심일 겁니다. 분명히. 이 성태형 뒤에 가가지고, 아, 피의사실 공표 편말을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김영일 의원이 언론에다가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김영일 의원을 고소를 했어요. 이 당시에. 김영일 의원을 고소를 하고 자기가 고소했다고 요 편말 들고 검찰청 앞 남부지검 앞에 가가지고 요거 들고 피켓 시위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 저기 그 장제원이 서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아 진짜 인생 족같네 이러고 서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너무 사진이 웃겨가지고 갖다 놨는데 요게 지금 김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1심 판결이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 이게 사건이 그거잖아요. 자기 딸을 갖다가 KT에다가 예, 부정 취업을 시킨 취업 청탁을 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아, 취업은 부정이 맞는데, 불법 취업이 맞는데, 아, 뇌물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불법 취업은 맞으나 뇌물은 아니다. KT에서 알아서 불법 취업을 시킨 거는 맞는데 그것이 뇌물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예,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 그거죠.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똥을 쌌는데 냄새가 나는 건 아니다. 예,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게 그 불법 취업은 맞는데, 예, 불법 취업은 맞는데 이것이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 검사예요. 이거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방방 떠 정상이고요. 손혜원 의원 하듯이 했으면은 지금쯤 법정 구속돼가지고 빵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김성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심지어 라디오도 나옵니다. 여기저기 막 나옵니다. 거의 풀어준 거나 다름이 없죠. 예. 이석태 회장만 엿됐습니다. KT 이석태만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가지고 불법 취업시키고, 예. 그리고 뇌물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이석태만 예, 달려가고요. 그리고 김성태는 멀쩡해요. 지금. 그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4년 후 구형을 하더니 1년 6개월을 받아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또 무슨 요것만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린 거예요.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일. IDS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예, 다단계 회사예요. 예, 다단계 사기 사건. IDS 홀딩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IDS 홀딩스의 그 회장, 김성훈, 그 대표, 한번 해봐서 그 다단계 대표, 회장이죠. 다단계 회장. 얘가 방에 있었는데 얘를 데려다가 자기 방에서 그 당시에 방에 데려다가 설렁탕도 먹고 짬뽕도 먹고 전화도 막 하고 내 다 했어. 그 주인공이 요 김영일 검사예요. 이 김성훈이를 방에 가 있는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고 있는 김성훈을 방으로 불러가지고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전화도 하고 김성훈뿐만 아니에요. 한재혁이라고 또 있습니다. 같이 공범이에요. 전부 다 불러다가 각종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놓은 거예요. 검사실에서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전화를 하고
전화하고 작전 지시하고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계속 이어나가고 하는데 쓰여진 게 이 검사실과 검사실 전화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보하고 폭로한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제보자 X입니다. 그게 제보자 X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피해자들과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 각 사회단체들, 참여연대부터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김영희를 당장 검찰에서 축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제보자 X가 이것을 터트림으로써 뉴스타파에 나와가지고 제보자 X가 이거를 폭로를 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김영희를 축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 김영희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요.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멀쩡하게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기획관으로. 그리고 지난번 이번 인사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영일이 좌천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길래 제가 그걸 보고 그냥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런 뭐 누굴 잘라내고 밀어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총장이 시키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 안 한다. 그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이다라고 제가 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김영일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 수사정보기획관실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없애버린다고 하는 어떤 검찰 조직 계획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못 벗을 확률이 큽니다. 이번 상황에 이번에 법무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수사정보기획관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2명의 기획관 중에 1명으로 줄여버린다거나 하게 돼가지고 자리가 없어지면 옷 벗을 확률이 저는 한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옷을 벗지 않더라도 어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또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보자 X하고 엮여 있다는 거예요. 자, 김영일 입장에서 제보자 X가 얼마나 미울까요?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과 채널A 사건을 제보자 X가 또 제보를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이름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이하장가 뭐 다른 이름으로다가 사실은 그들과 연락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제보자 X라는 걸 알고 검사들이 뒤로 넘어갔답니다. 자기들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제보자 X라는 걸 알고 그냥 뒷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제보자 X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보자 X가 와서 제보한 곳이 열린민주당이었고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가 제보자 X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검찰 알바에 출연한 걸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김영일 기소검사와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간에는 사실은 중간에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끼므로써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사건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역학관계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이거를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판결문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판결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범죄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범죄 사실이 뭐냐면은 이게 기소검사가 기소장에 쓴 거예요. 기소장에다가 검찰의 주장을 쓴 건데 그게 이만큼이에요. 한 20페이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억측의 어떤 억지 주장을 갖다가 막 써놨는데 이걸 단순히 사건 검사와 피고자 관계를 볼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뒤에 이 김영일 검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있는 위치인 정보기획관 그 자리와 그 조직의 그런 어떤 그 부서와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지금 속해 있고 그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대검이 지금 예, 절단나는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보자 X가 거기에 껴있고 제보자 X와의 악연이 이런 식으로 IDS 홀딩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그리고 거기에 손혜원 의원이 전체 그림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뭐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스타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뉴스타파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올해 1월에 뉴스타파의 그 인턴 기자들이 만드는 어떤 기사 중에 하나예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한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가운데 10명이 박 전 검사장과 함께 근무한 인원이 있었다. 김영일 부장검사 나오죠? 김영일 부장검사,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수사를 하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건 맡고 있었다고. 이 김영일 검사가 하고 있는 이 수사에서 박 전 검사장, 이 사람이 뭐냐면은 조양호 회장의 변호인이에요. 조양호 회장의 변호인, 예세민 부장검사. 어쨌든 이 사람들이 2014년 대전지검에서 검사장과 부부장 검사로 만나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박 전 검사장, 이 박 전 검사장이 조양호 회장의 어떤 변호인, 그런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취재팀이. 사생활보호 및 변호사의 이 사건이 한진 사건을 자문했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조언했는지 말했는지, 자기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즉 전관으로서의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전관으로서 힘 썼어 안 썼어 물어보니까 변호사의 비밀유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해주겠어 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하지만 그 사람들 알고 있냐? 이 담당 검사들, 김영일 검사, 예세민 검사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후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고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로비스트다. 소위 전화변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 법률고문은 변호사를 돕는 제3의 인물일 수 있다. 기업이 고용한 변호사 뒤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한진 칼 사건에 대해서 한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맡고 있었던 김영일과 그리고 김영일 검사의 전임이었던 상관이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정관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보도입니다.